기사 가죠. 1시민단체 배상의 주년. 연합뉴스 기사고요. 징용 판결 1년 1. 정부, 기업 판결 인정 요구. 시민사회와 대립. 그래요. 시민사회에서는 또 판결 요구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한국 시민사회인지 뭐 일본 시민사회인지 일본의 시민사회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가 관방장관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 완전 해결 주장 되풀이. 일본 제철 당시 회사 우리와 별개 미쓰비시 중공업 정부 입장과 같아. 일본 시민사회 배상 해결 안 돼. 정부 기업 피해자 인권 회복 촉구. 일본 스틸. 2019년 5월 1일 일본 도쿄도 지오다교에 있는 일본 제철 본사가 입주한 건물에 일본 제철 간판이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다. 상당히 길군요. 가죠. 이제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한국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1년이 된 30일 일본 정부와 징용 피해자를 부렸던 해당 기업은 이구동성으로 판결을 무시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역사 바로잡기 운동을 하는 일본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일본 정부와 해당 기업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반성을 촉구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아이러니한 게 한국 내에서도 일본의 어떤 결정, 청구권 협정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돈을 받아서 우리가 경제발전 한 건 팩트이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 발전을 해오고 박정희 정권 세대에서 어떤 그런 한강의 기적이라는 눈부신 성과를 이루는 그 세대에서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 그냥 묻고 가자. 예. 일본 그냥 편 들어주고 그쪽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그 돈을 비밀로 우리가 발전을 해왔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도 그렇게 일본 정부의 시각을 함께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일본 내에도 한국이 내세우는 어떤 그 가치에 통조하고 존중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친일이니 뭐 아니면 뭐 독립군이나 뭐 이런 거니 아니면 뭐 일본 사람이니 한국 사람이니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과 그 가치에 따라서 차라리 이런 사람들이 덜 현혹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정부에서 본인들이 내세울 때 얼마나 선전 때리겠어요. 근데 그거와는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그 나라 사회를 이끌어가는 힘이에요. 단순히 이제 근데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무조건 백그라운드 어떤 돈의 그런 거라든지 본인들이 지향하는 정치 성향에 따라서만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진짜 느끼고 그런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가치관, 성숙된 가치관, 뭐 이게 뭐 시대정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정말 할 때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나라 정치는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이다. 네.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과 그런 것들이 한 사람만 이렇게 쫙 앞서간다기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걸 느끼고 공감하고 관심 있어 하는 그런 무드라든지 공론장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걸 받아들이고 이런 걸 현상을 파악하는 그런 본인만의 어떤 그런 알고리즘, 툴 같은 걸 발전시킬 수 있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걸 통해서 협상을 해서 우리가 내세우는 가치가 무엇이고 어떤 것을 더 가져갈 수 있고 솔직히 말하면 결정은 어려운 거거든요. 이런 결정을 했을 때 버려지고 어떻게 보면 소외될 수 있는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가져가게 되면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런 것들도 좋아요. 근데 이제 언론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쪽의 스탠스 그들이 관심 있어 하고 그들에게 유리한 스탠스 쪽으로 가져오는 게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 외골수가 되는 거고 정치가 발전이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발전된 나라에게 뒤지게 되는 거죠. 뒤처지게 되는 거죠. 아니면 정말 점령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게 우리나라가 잃어버린 60년이었죠. 세도 정치 기간 때. 외척들이 다 해먹고 하면서 정치적으로는 부패하고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많이 타락했던 그 시기. 그런 걸 반복하지 않으려면 사실 지금 내 밥그릇 우리 정당 우리 지지자 이게 아니라 한국이 나아갈 길은 뭐지? 그 유아인성 나는 더 수준 높은 정기는 뭐지? 이런 거 더 수준 높은 정치는 뭐지? 이런 걸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진짜 우리나라 정치가 너무 읽기가 싫어요. 결과적으로 다 자기 밖으로 싸우고 자기 정당이 지지하는 것들 자기를 지지해주는 그런 지지층도 본인들이 만들잖아요. 선거운동이라든지 이런 거 통해서
그걸 기반으로 나가죠. 네. 그게 과연 국민 전체를 위한 것인지와 우리나라 존립을 위한 것인지, 물론 그걸 정말 고민하고 정말 고심 끝에 나온 그런 생각이라면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아니잖아요. 네.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정당 정치하고 싶은 거죠. 과반수 확보해가지고 쉬운 정치하고 싶은 거죠. 네, 촉구했고 일본 정부 대변인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가 악화한 것은 한국 측의 부정적인 움직임이 잇따랐기 때문이라며.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규정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신들한테 부정적인 움직임이라는 얘기예요.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너네들이 잘못하는 거 다 사연이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한쪽이 다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의해 최종적이고 완전히 해결됐다고 거듭 주장했다. 스가 장관은 청구권 협정은 국제조약이고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나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국제법의 대원칙이라며, 그런데도 작년 대법원 판결로 국제법 위반 상태를 만들어낸 것은 한국 측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 정부는 상권 분립이나 사업권 독립을 주장하지만 모두 한국 내 국내 문제일 뿐 국제법상의 의무 위반은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일본 정부는 협정상의 규정에 따라 한국 측의 양국 간 협의와 재정국을 포함하는 중재위 설치를 요구했지만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런 현상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그 원인을 만들어낸 것은 오로지 한국 측이라며, 우리는 한국 정부의 책임 위반 상태의 시정을 비롯해 계속해서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시의 징용 피해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익을 챙겼던 일본 기업도 일본 정부의 반성 없는 입장과 괴를 같이 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날 연합뉴스가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일본제철은 일한 청구권 협정에 기반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일본 정부의 입장과 같다며 일본 정부와 협력하면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두 기업의 표현에는 차이가 있으나 결국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으며 대법원 판결이 협정 위반이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 같은 생각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쓰비시 중공업 정기주총이 열린 지난 6월 27일 이 회사의 본사 근처에 한일 시민 단체 관계자들이 징용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상당히 소규모긴 하지만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한국이랑 일본 동시에 한 거면은 뭐 일본 분들이 많이 없었겠네요. 그래서 가면은 대법원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징용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이 애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런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심지 지배와 직용 등 역사적 구조적 책임은 일차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으니 징용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재판은 제3자에 해당하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방패로 삼아 일본 기업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관점에 보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대응이다. 확정 판결에 따라 배상금 지급하는 시기가 늦어질수록 지연 소멸균이 가산되므로 일본 기업이 피해자에게 줘야 하는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배상금 지급을 거부해온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강제 매각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이행하면 이 과정에서 부수적인 비용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일본 기업은 해외상의 손해를 약간 감수하더라도 일본 정부가 보조를 맞추는 것이 전체적으로 자산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본 기업은 인권이나 보편적 가치를 외면하는 동안 사회적 평판 저하 등 무형의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 제철의 경우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를 부린 기업이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식으로 답하기도 했다. 금전 지급 여부와 별개로 징용 피해자가 겪은 인권 침해와 고통에 대해 사죄의 뜻을 표명할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 일본 제철은 당시 일본 제철은 우리 회사와의 별개 회사였다며 패전 이전에 존재했던 일본 제철에 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겠다고 반응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구 일본 제철과 피고 신일철주금은 그 실질에 있어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해 법적으로 동일한 혐의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고, 대법원 역시 이런 판단을 인정했다. 신일철주금은 올해 4월 1일 일본 제철로 회사명을 변경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시민단체 두 곳은
한국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1주년을 맞아 강제동원 피해자 인권 회복에 즉각 나서라고 일본 정부와 해당 기업에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일본 과거사 바로잡기 운동을 하는 일본제철 구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과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과거 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이날 내놓은 공동성명에서 한국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에 대해 국제인권규범에 합치하는 획기적인 판결이었다고 평가한 뒤 이를 통해 20년 이상 걸친 피해자들의 싸움이 보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성명은 그러나 아베 신조 총리가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비난하고 많은 일본 언론은 이를 추종했다면서 그 결과로 한국의 국가 간 약속을 깨는 나라 등으로 매도하는 증오성 언설 (hate 증오성 언설이 이 나라를 마련하게 했다고 환상했다. 일본 제철구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회원인 엔도 스토모 씨가 30일 도쿄 지오다구 마루노우치 일본 제철본사 앞에서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의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나눠주고 있다. 이어 성명은 아베 정권이 한 발 더 나아가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 후 지난 7월 이후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까지 강행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에 징용공들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받은 피해자라는 사실과 조선 식민지 지배 역사를 마주하지 않은 채 오로지 한국을 열시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또 일본은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체결 당시 과거 식민지 지배를 합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청구 간 협정에 따라 제공한 5억 달러 상당의 경제 원조도 배상이 아닌 한국의 독립축하금이라고 했다면서 청구 간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 주장이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성명은 이어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도 아베 정권의 압력에 굴복해 지금까지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강제동원으로 이익을 본 기업이 각국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채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일본제철은 1997년 가마이시 제철소에서 동원했던 피해자들과 소송에서 유족들과 화해한 적이 있다며 일본제철 측이 일본 정부 눈치를 보지 말고 결단을 내린다면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알로 한일정묘가 사업의 산물로 맺은 청구권 협정을 애매한 상태로 자기가 방치했던 강제동원 피해자의 구제를 한국대법원 판결이 명령한 것이라고 밝힌 성명은 한일 양국 정부와 강제동원에 관계했던 기업이 서로 지혜를 모아 하루라도 빨리 문제를 해결해 모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일본제철 구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과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과거 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이 발표한 공동성명 전문. 일본제철 구징용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을 이끄는 야마모토 나오요시 구청 공무원 등 이 모임 회원 5명은 이날 아침 일본제철 도쿄 본사가 있는 파크빌딩 앞에서 출근길에 일본 시민들에게 판결의 취지를 알리고 일본제철 측의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거리 선전전도 벌였다. 그렇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일본에서는 이렇게 시위 따르기가 되게 힘들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네. 일본의 사회는 진짜 한국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고 극우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민당이 지금 일본 아베 신조가 저렇게 해도 지지율이 있고 자민당이 압승했다는 것만 봐도 일본 사회의 어떤 분위기를 알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한 명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분들이 절대 메이저는 아니에요. 당연히 소수일 테고 근데 그만큼 목소리를 내는 건 쉽지 않은 거라서 이분들이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앞서 계속해서 설명했지만 이 문제는 도루묵이에요. 각자 하고 싶은 말만 해요. 그리고 일본 기업들은 솔직히 말하면 만약에 정부 눈치를 안 보게 되면 할 수 있어요. 돈 얼마 안 되거든요. 남아에 계신 할머니 얼마 안 되고 솔직히 일본 기업이 얼마나 돈이 많아요. 인당 10억 때려도 솔직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몇 배가 안 되니까. 대신에 이제 그들은 이제 어떤 갖고 있는 오명이라든지 이걸 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당연히 코스트 앤 베네핏 고려를 해야죠. 기업들도 당연히 정치권 볼 수밖에 없잖아요. 더군다나 훨씬 더 보수적인 일본 사회인데 이거 잘못 때리다간 당연히 정부에서 어떤 질타와 정책과 그런 보복을 당할지 모르는데 이거를 개강으로 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민들도 나오는 건데 저는 이분들의 안위도 사실 좀 걱정돼요. 이렇게 노출시키면 사실 구청 공무원인데 나랏밥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구청에서 100%이 사람 이짐에 뭐 왕따 이런 거 시킬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예, 본인의 어떤 그런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할 수 있다는 게 예, 일본인으로서 한국인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는 참 대단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저는 아직까지는 일본 내에서 이분들이 파이오니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CI도 안 먹히는 느낌일 것 같아요. 왜냐면 정치권에서 절대 이런 분위기를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극우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일본이 이렇게 가봤자 이거 그냥 옛날에 그냥 버렸던 자존심 다시 되찾는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 같은데 하루바피 제 생각은 그냥 그 어떤 그 사스마 조직원의 그런 어떤 일본 회의 같은 느낌의 정한론을 백그라운드로 하고 있는 그런 마인드를 버리는 게 차라리 날 거예요. 예. 그걸 버리고 오히려 국제사회로 동아시아 무대로 나오면은 일본에게 주어질 수 있는 기회는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본이 과거에 목표했던 거는 사실 대륙 진출이었잖아요. 일본이 그 대륙 진출 기치로 맨 처음 시작했던 게 임진왜란이었고 임진왜란 후에 그다음 재미 좀 봤으니까 생각보다 먹히네. 한양을 3일 만에 올라오니까 우리는 그냥 우물안에 개구리줄 알았는데 나가면 되는구나 라는 걸 심어줬을 수도 있어요. 그걸 한 번 더 발동시킨 게 메이지 유신을 해서 아시아 쇼인이었고 그걸 통해서 솔직히 일본이 백전 진짜 승전이 엄청나게 잘했던 건 다행이죠. 뭐야 다행이라는 게 아니라 정말 대단했던 거죠. 중국 잡고 러시아 잡고 중국 본토 들어가고 일단 만주 먹고 필리핀 치고 미국 치고 필리핀 치고 인도네시아랑 말레이시아 먹고 싱가포르까지 때리고 거기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까지 내려오니까요. 그렇게 해서 일본이 41년까지 진짜 거의 전성기를 부여했고 그때 먹은 나라랑 그 먹은 영토 해안 대박이죠. 예. 동남아시아 국가 거의 다 먹었고 왼쪽 라인 빼고 태평양 연안 2년 인근 다 먹었죠. 예. 일본 스시가 지금 일본이 거기서 패전 안 했으면은 일본 스시 왕국이었을 거예요, 진짜. 태평양에 있는 진짜 고래 뭐 다 잡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왔는데 무슨 얘기 하려는 거야? 네, 쉽게 못 버리는 거죠. 그때 그런 그들의 어떤 영화를.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갖고 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걸 버릴 수만 있다면 되는데 사실 못 버리는 거예요, 진짜. 네. 70년밖에 안 됐잖아요. 고구려랑 백제도 땅 읽고 나서 뭐 건모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부흥운동 올리고 결국에 성공해서 성공까지는 아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조영의 발해를 건국하잖아요, 사실. 사실 발해가 어떻게 보면 후고구려죠, 솔직히. 물론 바다로 핀다 해가지고 필발자에다가 바다에다 썼는데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이어갔지만 일본도 어떻게 보면 그거라도 신라시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겠죠.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일본 입장이면 진짜 자살했을걸요. 웬만한 그런 성격이면. 생각해보세요. 엄청나게 땅 벌려놨어요. 몇십 년 동안. 원폭 두 번 맞고 다 떼어주고 원폭으로 날아간 인원만 해도 8만 9만이니까 거기다 이제 그 추가적으로 그 막 이제 피해자 이런 것까지 하면은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이제 고통받고 그런데 나한테 원폭 쓴 애한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서 이제 개처럼 굴다가 그래도 겨우겨우 백업해서 자본주의를 회복했는데 85년에 한 번 또 강제로 경제 제재에 당하잖아요. 애나 우리라고. 그래서 또 잃어오니 20년, 30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내려오죠. 한국도 이렇게 하죠. 일본 입장에서는 내가 돈내 북인가 이런 생각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더 스탠스를 좀 강하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내려놓고 진짜 일본이 그 무사 정신, 사무라이 정신, 그 어제 센 척, 남자 위에 서고 싶은 그 마음 그런 것만 내려놓으면 제 생각에는 그 무드만 변하면은 일본은 살기 좋은 나라 맞아요. 이미 어느 정도 경제 수준이 올라와 있고 그 어떤 그 뭐라 그러지 캐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이랑 문제만 잘 해결되고 이제 같이 함께 중국 이렇게 딱 손잡고 나가면 지네가 말했던 대동아 평화론, 공영론 갈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사실 그걸 못 나요. 예. 한번 네. 내가 100평 집에서 살다가 지금 10평 집 사는데 그걸 버티겠어요. 다시 100평 집 사고 싶어 하죠. 그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본을 지금 이런 일본의 행동들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여기까지 찍고 오늘 이제 자야겠다. 이제 좀 일찍 자네요.
그래서 제목은 지문 판결 1년 의 정부 기업 판결 인정 요구 시민사회 드립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